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의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바로 마음의 병,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도 하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학업, 직장, 가정 등 사회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린 친구들부터 이 성숙한 저 같은 어른들에게도 흔히 보이는 질환이 됐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우울증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병원이라고 하면 또 지레 겁을 먹고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우울증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에도 종류도 많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만큼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요민세바란스병원 정신과 박진영입니다. 자, 우리 우울장애라고도 하는 우울증, 어떤 강한 트라우마나 사건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가오는 매우 흔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수면장애, 체중의 변화, 초조, 피로, 활력의 상실, 부적절한 죄책감,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 자살사고 등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기에 진단을 받으러 오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분위기는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치료법 대표적인 약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하게 또 약들도 많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우울증 치료는 크게 이제 생물학적 치료와 비생물학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생물학적 치료에는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치료 등 대개 치료자와의 상담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약물 치료가 우울증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DCS 그리고 RTMS 이런 기술들이 비약물학적, 생물학적 치료에 속합니다. 비약물적 치료들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많이 개발되고 또 이제 임상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우울증 치료법에 대한 것도 많은 변화가 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하면 혹시나 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 거부감이 드는 분 참 많을 텐데 최근에는 먹지 않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바로 전자약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먹지 않는 약 좀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자, 우울증 전자약을 개발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브레인 대표 이기원입니다. 자, 우울증 전자약이 어떤 치료약인지 알려주십시오. 전자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먹지는 않지만 먹는 약 같은 치료 효과를 낸다는 면에서 전자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전자약은 2mA의 안전한 미세 전류를 이마를 통해 전두엽에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실제 항우울제는 먹은 다음에 소화 과정을 거쳐서 뇌로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전자약은 소화되는 과정 없이 이마를 통해 전기 자극을 뇌로 직접 전달해서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울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미세전류를 활용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우울증의 우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료기기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체험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이 치료 모듈이 약의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기에 처방을 하게 되면 처방된 대로만 전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착용 헤어밴드 액세서리와 함께 이제 가정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기기를 이제 일회용 전극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F3, F4라고 하는 배외측 전전두엽 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마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마 위쪽에 교육 받으신 대로 이제 위치를 하시고 기기를 켜시면 자동으로 동작이 됩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착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모든 약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까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 주요장애 환자의 우울 증상 개선을 위해서 재택 확증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원내와 재택 치료 모두 가능한 제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2020년에 수행된 국내 다기관 임상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마인드스팀을 단독으로 적용할 시에 우울 증상 관해율이 62.8%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항우울제의 관해율 약 50%보다 더 높은 증상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임상은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총 6곳의 대학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는 우리가 익히 알려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임상이 진행된 거군요. 이 전자약, 이 마인드스팀 실제로 처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마인드스팀은 현재 국내 121개 병원에 도입이 됐습니다. 의원급 89처, 병원급 32처에 도입이 됐고 특히 국내 상급 종합병원 12곳에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월 평균 처방 건수는 약 4,500건이고 2022년 6월 이후 누적 처방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전자약이 도입되고 실제로 치료받고 계신 분도 많은 그런 데이터가 였군요. 마인드스팀 이 치료는 어떤 우울증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마인드스팀 같은 이제 전자약 치료는 이제 우울증 환자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물 치료가 좀 제한적이거나 조심스러운 분들, 예를 들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이제 이전에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치료한 환자 중에 산후 우울증 환자분이 계십니다. 수유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전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이셔서 TDCS를 이제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치료를 진행하니까 예전처럼 자기가 이제 활동적으로 좀 변하고 아이를 잘 보살피게 되었다고 이제 매우 만족을 하셨고 이후에도 이제 우울증, 불안증 등이 상당히 호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좀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TDCS가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할 때 보통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고 좀 한두 달 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약을 같이 처방받고 시간이 좀 당겨집니까? 어떻습니까? 그 연구 결과 따라 조금은 이제 그 상이하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두 개를 병합해서 사용했을 때 항우울 효과가 개선 효과가 되게 빠르다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임상에서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인드스팀의 치료와 관련해서 또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임상 연구 결과나 이 전자약의 기전을 고려할 때 매우 좀 안전한 치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약간 이제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요. 패드가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 호소였고요.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 있으면 좀 하기 힘든가요? 아무래도 여드름이 있고 그러신 분은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눌리고 그러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모든 치료가 그렇듯 이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빠르게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우울증 말고도 또 추가적인 또 효과가 혹시 있는 건가요? 그거는 비밀인데 잘못만 하면 안 돼요. 기자님의 촉이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허가받은 프로토콜은 유효성이나 안정성은 정말 이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여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우울증에 많이 사용이 되고 우울증 외에 우리 여러 질환 예를 들어 PTSD나 아니면 ADHD 등에서도 지금 임상 연구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에비던스들이 좀 쌓이면 아마 약물도 이제 하나의 질환에 대한 이제 허가로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약도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 대표님, 앞으로 이 전자약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비약물 치료 기술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택 장기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상용화해서 나름 이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실증 임상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더욱더 대중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급여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비약물 재택 치료 기술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좀 열고 싶고요. 어떤 반창고의 형태로 좀 발전을 해서 집에 두었다가 우리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아플 때 붙여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이 전자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러지만 또 정확한 또 치료로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먹지 않는 우울증 치료제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 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전한 방식의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톡톡건강 이진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